그보다는 그레이엄 하먼, 객체지향 존재론이 트리플로거든요. 근데 온톨로지 세로를 못 쓰겠다. 온톨로지 맨 끝에 볼고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온톨로지. 보통 트리플로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다 신유물론이라고도 불리고, 거기에 정신이 들어가 있으면 사변적 유물론, 혹은 여기에 나온 요거는 객체지향 존재론. 이거는 객체지향 존재론은 하몬의 얘기를 하고, 사변적 실제론. 이게 보통 가장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사회적 실제론은 영어로 하면 스페큘러티브. 실제로는 리얼리즘이죠. 이외에 제임 벨렉 같은 사람은 상기론적 유물론. 커렌 버라드 같은 사람은 해설적 유물론. 다양하게 그런 유물론 계통이 마르크스를 넘어서서 90년대 넘어서서 2008년부터 새롭게 지금 15년밖에 안 된 사조예요. 노자 일장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일장을 좀 조금 글까지 읽어볼까 합니다. 여기 PPT에서 따온 화면에 하나 있죠? 이건데요. 좀 키워볼까요? 저는 이제 노자 일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노자 책을 살 때는 일장을 어떻게 해서 읽겠느냐를 보고 삽니다. 일장에서 엉성함이 일단은 안 사는 게 옳지 하면서 이제 나머지를 좀 이리저리 돌려보죠. 마음에 드는 해석이 별로 없고, 그러나 또 하나의 해석만이 딱 정설이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들이 이 안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해석에 글 쓸 때는 많이 세세하게 아주 봤는데, 뭐 지금은 시간이 좀 흘러서 많이 잊어버렸죠. 아닌데. 이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앞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또 조금씩은 또 구두 끊어읽기가 좀 다른 것들도 존재한다는 걸 알고 여기서 짧은 시간에 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그냥 이렇게 써있는 방식으로 볼 텐데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다 아시는 그 말구로 시작하죠. 도를 도라고 말할 때 그것은 상도. 상은 원래는 피휘를 했으니까 항상 항자라고 해석을 하고 보면 더 좋습니다. 도가도 비항도죠. 한 문제의 이름이 항자가 있어가지고 항자를 쓰지 못했던 거예요. 항상 항자. 항자가 좋긴 좋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이거를 상으로 가장 유사한 말인 상으로 쓴 거예요. 성이 아니라 상으로 쓴 것이죠. 거꾸로 우리는 상자를 볼 때 상으로 읽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노자의 생각을 예측하려면 도가도 비항도. 그럼 그냥 그래도 요즘으로 볼 때는 상으로 생각하면서 상으로 이제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도라고 할 때, 말할 때겠죠? 그것은 항도는 아닌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나 씨? 변하나예요? 정말이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 이름을 변환하라고 할 때 그것은 모든 이름의 대표는 아니게 된다. 그런 얘기죠. 변환하시. 그런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가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이 한국 불변한 이름은 아닌 것이죠. 꼭 변하나의 아버지의 딸인 변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나라고 부른 것이죠. 오태석이라고. 오태석도 많지만 사실은 다 다른 오태석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순간 너는 나에게로 다가와 의미 있는 몸짓이 되었다. 누구이신가요? 나가세요. 너무 아는 게 많으세요. 그 모르면 또 안 되죠, 사실은. 이름을 붙이는 순간 너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나의 우뭇가사리 말미잘을 되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로 다가와서 의미 있는 처음에 눈짓이라고 했다가 바꿨단 말이에요. 김수수가 그 태거를 보면 그 의미 있는 특정한 인간이 되었다. 나의 꽃이 되었다. 꽃이라고 부르는 순간 꽃이라고 안 부르고 야 바보 대가리 할 수도 있었는데 꽃이라고 생각 꽃이 되고 야 바보 대가리 하면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특정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하나의 나타나서 나와 관계 짓는 상관 짓는 하나의 특별한 존재자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은 한금을 변하진 않죠. 언젠간 사라지고 나와의 사랑이 끝날 때 사라지고, 다 미움이 끝날 때 사라지고, 또 갈 때 사라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삶이 왜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표현해야지. 이게 스님다운 이름을 표현하면 좋죠?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작부터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근데 더 질문이 더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도가도 비상도와 명가면 비상명이 왜 연이어 나와야 되죠? 우리가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다고 생각하면 노자 등등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 빼면 이상하지 않아요. 도를 도라고 볼 때 그거는 도가 아니고 명을 명이라고 볼 때 그건 학명이 아니게 된다. 상명이 상도가 아니게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양한 해석이 이 사이에 끼어들 소지가 있어요. 스님도 이거를 더 가끔 틈틈이 자선하시면서 들어가보셔도 좋은 화두가 될 것이고 나중에 석학이 이미 곧 석사 따시면 박학이 되시겠네요. 재밌는 거예요. 이거 금장태 교수는 불교로 본 주역 이런 것도 쓰지 않았어요. 불교로 본 노자 쓰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자를 잠깐 볼게요. 도라는 글자는요. 갑골에서는 이 도의 이 부분은 뭐죠? 머리죠, 머리. 예. 이거는 거를 주자예요. 저 오늘 이럴 줄 알아서 머리 안 깎을 올 거예요. 머리를 깎고 왔거든요, 지금.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 안 깎았으면 쫙 앞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머리가 휙 날리고 잘 거야 돼요. 그렇죠? 앞에 머리를 확 날리고 훑어가고 비켜 갈 때 저리 비켜 이렇게 가는 마치 노신의 고양이라고 하는 소설 작품의 단편소설 맨 끝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시와 무수의 우도 무수의 여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지상에나 뜻, 띠샹돌로 길이에 있는 땅에 있는 길과 같은 것이다. 저 오전에 또 지금 저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있다고도 없다고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어. 미래의 일은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현재의 나는.
그러나 사람이 그것은 마치 길과 같아서 많이 그 길을 가다 보면 거기 길이 나면 희망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요신 내가 이 암울한 이 1918년에 어려운 그 오사운동 직전에 윈스카이가 황제가 다시 되고 뭐 죽었고 배판나는 이 식민지 이 1차 세계대전이 아직 진행 중인 이 시기에 이 더러운 중국과 아주 시원찮은 중국 민족의 민족성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미워한다고도 할 수 없는 이중적인 약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이 현실 시공간에서 중국의 시공간에서 희망이 없을 것 같지만 내 친구 김심이가 그건 미래일이 속하에 그건 네가 희망을 버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으로 소설을 쓰고 아주 봉건적인 어렸을 때 놀던 그 농촌에 자기 집을 팔러 온 주인공이 신이겠죠, 자기 집은. 그걸 미신에 젖어 있는 그 어렸을 때 자기 고향 그 마을 사람들을 쭉 보면서 집을 팔고 떠나가면서 희망이란 있을까 없을까? 희망이란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근데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 거기 길이 나지 않을까? 그 길이 나듯이 희망도 그렇게 내가 그 길을 먼저 헤치고 갈대숲을 헤치고 가면 언제가 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머리를 헤치고 앞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앞으로 가는 그 모습이 그 선구자적 모습이 도의 길을 가는 모습이다. 그 프론티어의 개척자의 모습. 이게 도의 뜻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도를 깨닫는 스님의 마음이네요, 오히려. 그렇죠? 도 자체의 마음이 아니라 꼭 스님 아니라도 괜찮아요. 신부님의 마음으로. 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 자체가 아니라 그런 도가 근데 그것을 떠나서 이제 갑고를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봤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걸 보면은 도라는 것을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어디나 다 맞는 도가 아니라 거기만 맞는 거야. 네가 처한 이 시공간의 요 시점에서만 8시 27분에 309회에서만 맞는 도야. 처음입니까? 그렇게 얘기되는 것이죠. 2024년. 저 문 밖을 나서니까 네가 말한 건 도가 아니야, 임마. 또 틀린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자가 바라보고자 하는 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개별 존재자의 특정한 여건 속에 처한 그러한 도가 아니라 모두에게 다 열린 대도 무문과 같이 열려있는 그러한 도를 바란 것은 아니었을까? 그럼 오태석이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계속 고민하고 개똥철하겠던 그 찾고자 했던 도가 저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난 했어요. 근데 내가 대학교 때 이걸 어떻게 알겠어? 이 말을. 알 수가 없지. 장자를 보니까 너가 하면 또 짧지만 뭐 수지적이야 불어하면 그 물에 쌓임이 크지 않으면 배가 뜨지도 못하고 뭐 이런 얘기 짧게 하는데 오생야 유야나 뭐 지야는 그 말은 좋지만 충분하게 알기 어려운 뜻들이 너무 많았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중문과에서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문학을 막 해석해야 되는. 그래서 그걸 50이 넘어서 다시 이제 와서 하고 있는 거고 뭐 계속 하고 싶어요, 저는. 저 영화 2편만 해서 평생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만 있어도 저는 계속 재밌게 갖고 놀 수 있거든요. 계속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다른 방식으로 놀이가 가능하니까.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한국 불변하는 도가 아니라 너의 도다 이거야. 너의 도. Your truth지. Our truth. 벗어나서
항구 불변한 영원한 트루스가 아니다 이거지. 진리죠. 도가 진이란 말이에요. 진리.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은 좀 더 생각이 더 필요하고 저도 확증하지는 못하겠어요. 명이 왜 나왔는지. 혐의는 조금 몇 가지로 느껴지긴 하는데 그중에 가장 센 것이 결국 우리는 언어의 감옥에 사는 다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언어의 수인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일반 언어학에서 언어 없이 우리는 사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인간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숙명, 인간 중심주의적 사유로서 인간을 벗어난 모든 생명과 비생명체의 채식주의자가 아닌 육식주의자도 함께 바라보는, 아니 육식을 먹으면 죄가 되고 채식을 풀을 먹으면 죄가 안 되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강의 문제점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마음이 그것도 역시 인간 중심주의적 베이스를 벗어나질 않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갖고 있는 상대성이 인간 중심주의에서 그나마 육식적 폭력성, 억압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비화시켜서 채식과 육식을 대비시켜서 얘기했을 뿐이지 절대적인 얘기는 아닐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들도 이 바로 인간 중심주의와 함께 갖고 있는 두 개의 굴레란 말이에요. 휴먼 바인드지. 하나는 언어, 하나는 인간 그 자체, 존재계에서. 언제부터 우리가 인간이 여기서 네 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지만은 정말 그게 옳은지요? 그건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 걸 다 우리가 맘대로 해도 되나? 맘대로 죽여도 되나?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물건을 잘라버려도 되나? 아닐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 자체도 사라질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이 우주도 지금 빅뱅에서 그 변화하고 있는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매 순간 다르게 시공간적으로 우주 팽창 가운데 가고 있는 중인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계속 여행자이거든요. 여행자의 잠깐 명멸하는 노자적으로 말하면 황홀하는 황과 홀은 각각 반대인데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로 반짝이는 것, 플러스 중에 마이너스로 반짝이는 게 황이고 홀이래. 이게 노자 5장에 나온 황해, 홀해 이렇게 나와요. 홀해, 황해. 그러니까 중에 양이 반짝인 거, 양 중에 음이 반짝이는 거. 누구 주가 그렇게 나와 있어. 종나라 대사. 김영희 책에 그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문제도 역시 도를 아는데 우리는 이름의 부분이 다 우리는 명칭화 시키잖아요. 너 오태석해, 너 육태석, 십태석, 육태석. 쭉 이름을 붙여놓고 나서 오태석하고 너왜도 불렀는데 이름 너 왜 안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거는 이미 특정한 데서 내가 그 대표로서 오태석하면 내가 딱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사라지고 잘 들으세요? 내가 사라지고 누가만 남았어요? 오태석이라고 하는 이상한 발음만 남아있잖아. 그쵸? 오태석만 남은 거야. 나는 사라졌잖아. 없잖아. 어. 너 누구야? 저 전데요? 아니, 증명해보세요. 누가 증명해줘요? 이게 증명이잖아요, 이게. 라이선스가. 이거 없으면 나 없어요. 맞박에 이제, 어? 현재 지입다 심어놓고, 이거 말 안 들으면 끌 거야, 이거. 그럴지도 모르죠. AI 무섭죠, 앞으로. 그래서, 이름 하기 전에, 이름 없음이죠. 이름 없으면 천지의 시발이요. 또, 이름 있으면 만물의 뭐다? 천지와 만물은 뭐냐? 만물은 구체적인, 아까 그 개별자들의 세계. 천지는 뭐예요? 개별자들이 있기 전에, 혹은 그 토대로서의 모든 온 세상. 그래서 이름 없으면 이 천지, 이게면 대충 우리가 천지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을. 이 세상. 이름하기 전의 것은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 붙여놓으면 그럼 마무리를 이거 뭐예요? 개똥기밖에. 너도 만나. 뭐 이렇게 다 붙여놓잖아요. 그것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아저씨 거기 지갑 떨어졌어요. 저희가 근데 진짜요. 아빠 어디가? 아니 우리 아들 또 어떻게 여기 만나니? 여보! 그만 좀 쳐먹고 집에 빨리 오세요. 만나. 내일은 계속 바뀌고 있죠. 그렇죠? 교수님! 저 교수인지 아닌데요.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뭐죠? 한국 불리한 사건이 아니란 거예요. 그때 있다가 명멸하는 존재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자, 항상 그대로에서 우주만장의 운명을 그대로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은, 무역, 그, 상무냐, 상무욕이냐, 이것도 그, 아주 해석의 구두가 바뀌는 두 가지의 길입니다. 나는, 자신은 없어요. 근데 상무욕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더 의역을 해서 그대로 했었는데, 무역으로 썹니다, 사실은. 무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리 프롬이 존재자 소유할 때 존재적인 모습이죠. 그러면 유역은 소유적인 모습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 유역으로서 요입니다. 요는 뭐냐면, 순찰하다는 요예요. 각 곳곳을 다 돌아다니는 게 플라콘이 순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니까 뭐 이러네, 저기, 여기 잘 있나? 뭐, 문제 열어보고. 곳곳을 다, 이 세계 구석구석을 다 하나씩 엣지를 살펴보는 게 묘입니다. 그 묘라는 것은 그 은묘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무역으로서는 세계가 구성되어 있는 그 은묘한 아주 아주 잘 감춰진 듯한 그 비밀을 바라보고 또 유역으로서는 여러분들은 다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 모든 존재자들 욕심. 배고파. 빈대떡이 먹고 싶은데 빨리 집에 가야지. 다양하게 욕심들이 항상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유혹 가운데서는 뭘 보냐? 그 각각의 집집마다 여긴 이런 표시가 되어 있고 저 문은 저렇고 어떻고 문 여닫이가 어떻고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각 매우 다양한 다이버시티, 다양성의 세계를 접할 것이다. 근데 이 둘은 동출이 이명 함께 나와서 한 군데에서 나와서보다 하나에서라고 처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함께 나와서가 더 좋겠어요. 그것도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출은 직역을 해도 그렇고 같이 나와서 하나에서라고 꼭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같이 나와서로 하는 게 더 위험도가 낮고 직역에도 가깝고 더 의미가 커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바꿔놨어요. 같이 함께 나왔는데 이름을 달리한다. 원래는 다 같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컬어서 현이라고 하니 현하고 또 현하니 중묘 묘계에서 묘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중묘의 그 관문이다. 이 현자 이 현에 대해서 나중에 PPT에 있죠. 여기는 없죠. 이 현자의 모습에 더 나가면 이런 계속 이 모습들이죠. DNA 모습 같은 것들이죠. 그쵸? 서로 새끼꼬기하고 김영애 교수는 이걸 새끼꼬기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꼭 현하고 연결시키지는 않지만은 새끼꼬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건 교차배 어법이란 말이죠. 카이에스머스 서로 주고받게 한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 현의 모습이
그러니까 굉장히 우주의 근원의 모습이죠. 원래 현은 거물량 하지만 이게 좋은 해석이 아니죠. 거뭇하다라는 표현이죠. 블랙이 아니라 저기 볼 때 시꺼멓잖아. 저기 하늘 보면은 시커멓게 안 보이고 산이 있다면 시꺼멓고 아침 희색빛같이 휘hit하면서 있는 모습들이 현인 거예요. 진리의 세계가 저 멀리 구름이 가리고 새벽빛이 마치 모네의 그림같이 모네 이전에는 모든 게 사실화로 것으로만 나타나는데 모네가 아주 대담한 모네가 안개 뿌린 수련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많이 그렸잖아요. 그러면서 저게 무슨 그림이냐고 되게 웃도 쳐먹었는데 대담하게 그걸 계속 그리면서 스테이션, 역도 그리고 말이죠. 기차가 얼마나 역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새로운 인상파의 그림이 아주 빛과 연결되는 3번의 모습이 많이 시작된 첫 번째 사람이 모네라는 말이죠. 그 흐릿하고 아스무사하고 그 멀리 아득해 보이는 모습이 현인 것이죠. 진리의 세계는 산에 가려서 구름에 가려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본체를 보여주지 않는 가운데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모습. 그러니까 아득하고 아득하니 거뭇하고 거뭇하여 이렇게 거뭇하게 힐자를 쓰거든. 그 모습이 현의 모습이라고 쳤어요. 까맣고 까매서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요거를 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무도 나오고 유도 나오고 막 상도 나오고 가 나오고 뭐 많은 그 상반된 두 개의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이 가도와 상도, 유형, 유요, 요, 상도에는 무, 무명, 무역, 묘. 이런 것들이 두 계열이 있고, 도는 이런 두 개의 계열로 있는데, 가도의 계열은 현상계고, 상도의 계열은 잠재된 것이다. 상도와 밑에 상도가 있고 위에 가도가 있겠죠. 이거 비저블 월드죠. 이건 인비저블 월드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현상계가 가도가 되겠고 이거는 전 잠재계가 더 좋다고 봐요. 시향철학에서는 잠재계란 말을 제가 알기 전엔 블레이즈가 본격적으로 썼지 그 이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때 이거를 전부 다 본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데아는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건 뭐냐면 신의 세계가 있고 그 본질의 세계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세계일 뿐이야. 피노면 마치 피노면은 그냥 그 거품이 일었다가 사라지는 모습 같은 이슬 같은 모습들이 피노면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 겉의 세계가 아닌 이데아의 세계의 진짜 본질인데 그 신의 우리에게 소유한 본질적인 그 본 모습이 그 신이고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본질이 우리에 있는 것이죠. 이 서구철의 기본 바탕은 플라톤 이론으로 다 그렇고. 근데 그래서 내가 2013년엔 본질을 썼다. 그 다음에 반성문을 썼어요. 주에다 잘못했습니다. 잠재기가 맞다고 생각해. 아이고, 내가 빨리 고쳐야 돼요. 어떻게 무조건 고쳐야지. 그걸 계속 웃기면 나중에 역사한테 깨져요. 그래서 그렇게 고쳤습니다. 잠재계라는 건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야. 잠재의 세계를 내가 이제부터 이 두 개의 세계를 바꿔서 얘기할게요. 물리학, 과학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잠재계와 현상계를 물리학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비슷해요. 아주 유사하게 접근했습니다. 현상계는 물질의 세계죠. 그렇죠? 잠재계는 뭐가 될까요? 에너지의 세계인 거죠. 에너지는 그 가시화되기 전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촉발을 통해서 그것이 물질의 세계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다고 할 때.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한국에 왔을 때 나도 그 대구에 내가 살 텐데 그 서울대학에 산다고 해서 거기 가가지고 비집고 2층 꼭대기가 진짜 바글바글 했는데 호킹이 왔는데 얼마나 많이 났겠어. 그 비집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 어떤 학생이 그 질문하더라고. 그러면 빅뱅 이전에 어떤 세계가 있었을까 했더니 빅뱅 이전의 세계를 생각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뭐지? 얘기를 하는데 무슨 난 이해를 못했죠 그때 30대니까 그때 초중반밖에 가만히 보니까 허킹도 잘 모르는 것이지만은 빅뱅이 터지면서 이 세계가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 나타나기 전에 블랙홀 세계는 모든 것이 움직여 있을 뿐이고 거기는 어떠한 사건들도 그냥 다 한꺼번에 매몰되어 있어요. 마치 장자 웅자 형편의 마지막에 혼돈주스, 혼돈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 에피소드가 나온다고요. 혼돈이 있는데 혼돈이 많은 걸 도와줘서 그 옆에 친구들이 야 우리 혼돈이 너무 구멍 한 개도 없고 쟤 바보 덩어리 같은데 쟤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한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도와줘서 일곱 개의 구멍을 뚫어줘. 그랬더니 혼돈이 어떻게 됐어요? 혼돈 쓰어라. 혼돈은 죽었다. 혼돈은 이미 혼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날로 오니까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 존재가. 원래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 나눠놓기 전의 상태가 혼돈의 상태. 그것이 에너지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잠재된 에너지의 상태. 노장인가에는 그거를 충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충은 원래 비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비. 근데 빈 것이 어떻게 보면 꽉 찬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빈 것으로 채워져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빈과 참은 정반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주고받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유와 무가 더 나가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미와 추가, 시와 비가 다 주고받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더 나가서는 암컷과 수컷이 내가 남녀라고 안 했습니다. 그 보편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암컷과 수컷이야말로 초보편적인 용어거든요. 생명체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다 주고받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커서의 깐과 빡이 그 말들을 생각했어. 그래서 어쩌? 그래서 활바로 그 말밖에 생각 안 나요. 깜빡깜빡 이상하다. 깐과 빡이 주고받기를 하고 있죠. 0과 1이 주고받기 하고 있죠. 모든 것들은 주고받기 하고 있죠. 1초에 몇 테니스를 떨면서 불이 계속 주고받기를 하고 있고 이게 전압이 약하면 그 흔들리게 보이고요. 그렇죠? 모든 것들은 다 주고받기 하고 있어요, 사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주고받기 하고. 그래서 이 주고받기가 바로 이러한 하고 있는 그 밑에 그 밑에 안의 상태, 근원적인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것이 에너지의 상태이고 이 에너지 상태가 형태화를 이루게 되면 그것이 물질의 상태가 된다. 그 쉬운 의미로. 사실 물질이라는 표현은 지난번에 내가 잠깐 영어를 착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물질은 매라고 해요. 영어로 매터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물질은 그리고 입자와 소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입자와 파동이 사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 뭐 못된 얘기구나. 물질은 입자 플러스 파동. 사건, 이벤트.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9세기까지 물질이 항상 중요했죠. 그게 물리학이잖아요. 물의 이치를 따지는 학문. 이제는 20세기 이후는 사건의 중심을 두죠. 코어크는 계속 흔들리고 있고 안에는 텅 비어있고 물질은 입자 안에 다 비어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건들이 그 안에서 무단히 빠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 매우 작은 사건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매우 유동치고 있고 태양계에는 몇 개의 행성밖에 없잖아요. 그 행성과 행성 사이에는 너무도 많은 비공간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몸도 너무도 많은 비공간이 있다. 상상할 수 없지만. 근데 그걸 왜 우리가 못 보고 있죠? 휴먼 스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케일은 바로 퍼스펙티브를 만들어주거든요. SCAL이. 스케일은 규모, 크기예요. 인간 스케일로는 한 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분자 스케일, 더 나아가서 원자 스케일, 소입자 스케일로 가면은 이 지구와 목성과의 사이에 비모가 있는 것만큼 다 비어있는 것이 우리 몸속에서. 텅텅 비어있어. 불교를 하시는 여러분은 더 잘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색이야, 공이야. 빈대를 보면 공인데 빈대가 99.9%고 점 하나 작게 있는 게 색이야. 그럼 이게 있다고 하네, 없다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물리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매번 사진을 1편에 10만 장을 찍었습니다. 30만 장이라는 기재 속도 같은데 헷갈릴까봐. 10만 장을 일주일에 찍었더니 10만 장의 사진이 다 다르게 나와. 그럼 무엇이 진실이야? 너의 진실은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중국어에 너는 아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너는 안다. 중국말로 어떻게 압니까? 이거 모르면 요새는 안 되는데 이제 당신은 몰라도 나는 중국인 이가 없으니까. 니, 스, 따오마, 니즈 따오마. 해볼까요? 같이 합니다. 니즈 따오마, 니즈 따오마, 니즈 따오마. 니 다음에 좀 쉬면 좋죠. 너 알아? 할까요? 니즈 따오마, 즈다오, 즈다오, 또 즈다오마. 그럴 때 대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시골 할아버지들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뭐랄까 중국 할아버지들 진짜 센 놈들이에요. 아, 보세요. 그랬더니 시골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대답했어요? 뭐? 뭐라고 했어요? 뭐지다? 그러니까 너 아냐? 했더니 나 안다 해요. 요즘에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때는 돈을 아는가? 니는 너죠? 지는 알다죠? 많은 의문이죠? 돈은 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는가 도를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뒤에 할배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도를 안다 이마. 중국 사람들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 나라 할아버지들. 중국 사람들은 뒤너 서양 놈들은 내 놈이라고 합니다. 서양 놈들은 do you know? 하니까 I know 이렇게 너 알아? 나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니즈다마 했더니 이거 꽂았습니까?
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대는 도를 아는가 했더니 나는 도를 안다. 그러면 노인 A의 도는 어떤 도고 노인 B의 도는 어떤 도일까요?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노인 A의 도는 그대는 나의 도를 아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모든 존재자는 자기 도밖에 모르니까. 그 노인 B가 나는 나의 도를 알지. A는 너는 A의 도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실제로는 객관적으로. 그래서 B는 나는 B의 도를 알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이 대답이 틀렸냐? 틀리지 않았죠. 왜? 모든 존재자는 자기의 시공간을 할 뿐이고 그 시공간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다 옳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침내고 서로 싸울 일이 없죠. 모두가 다 옳은 거야.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도의 개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는 어떤 도가 돼요? 상도가 아니게 되죠. 그렇죠? 언제나 두루 통용되는 통상적인 도는 아닌 거죠. 너네 집에서는 이렇게 하니 우리 집은 이렇게 하네. 둘 다 맞긴 맞는데 그 도가 그 방식이 서로 다른 거예요. 너네 길하고 우리 길하고 다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노사는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진짜 어떠한 얘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여기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일상성을 탈피하는 왜? 장자에 나타나면 장자의 소유부터 해서 재물로 오는 거잖아요. 그 인간세계하고 뭐 양생적 인간세 쭉 가지 않습니까? 덕충무 대종사 음지왕입니다. 7편에 앞에 2편이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것은 재물론입니다. 근데 소유는 맨 처음에 커다란 그 물고기가 있는데 남쪽 바다에 남명에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어느 날 파도가 쳐서 둥 하늘을 떠서 6개월을 날아가면은 그 붕세가 되어서 6개월이 날아가서 그 북쪽 바다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새는 그 물고기 곤이라고 물고기와 붕이라고 하는 새는 규모가 너무 커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요새 일론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 X를 갖다 쏘잖아요. 그럼 땅에서부터 쑥 지구를 벗어날 때 저 밑에 점점 푸른 것이 보이고 아시라니가 보이고 점점 멀어지고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데 그것은 진짜 하늘이 파래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을까 라고 장자가 오자만 우주인이 아니라 장자가 우주인이구나. 장자는 뭘 얘기하고 있죠? 지구를 떠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를 왜 떠나는 소요의 얘기는 왜 나올까요? 첫 번에 시작부터 우리들은 일상적 관점들을 벗어나야 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일상 관점을 얘를 평생 일상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좀 교수들한테도 학교에서 가끔가다 대회사 제가 8년 동안 했으니까 한 가지 메시지를 꼭 갖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상성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안 올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일상에 바쁘니까 니네 돈을 안 올 거지. 근데 진짜 까는 거예요. 내가 그 말 안 하고 사람 안 왔다니. 다 일상 속에 우리가 매몰돼서 사는데 그 일상 속을 벗어날 때만이 오히려 더 큰 의미의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당장은 바로 탈 일상의 소원을 위한 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상을 벗어나서 보니까 지뢰, 땅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인간, 사람의 소리들이 이거는 집단적인 소리들입니다. 개인의 있었어? 이건 개인의 목소리가 더 나가서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들을 글자는 이해했지 않습니까? 왜? 선배가 들리는데, 이제 비로소 이 세상이 내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처리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장자는 이것이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또 안 해요. 역시. 노자는 시로 얘기했는데 이번에 장자는 노가리로 얘기해요. 그걸 우리가 무언이라고 얘기하고 중국말은 무언하고 얘기하고 이중국어가 같이 중국어는 위엔, 무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페이블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비유행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는 거를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오, 저 교수님이 키가 굉장히 보통이 아니시네. 이렇게 딱 보여요. 진짜 큰데? 여기서는 다 보여요. 누가 몸이 작고 큰지도. 근데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이따 했는가? 조그만데? 뭘로 보여요? 점점 올라갈수록 점으로 보이죠. 다 똑같구만. 다 같다는 말이 무슨 글자죠? 한자에서? 제. 제, 레이즈 됐단 말이에요. 똑같아. 제동이니까 마음을, 제동, 마음을 다 같네, 그냥. 아니, 무슨 분자와 소인이 있다더니 한 것도 없구만. 같은 놈들이 웃기고 빠졌네. 라고 스케일을 확장해서 보니까 육아의 관념들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맞는 것이 너 인상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했던 그 모습들이 하찮은 것으로 보여요. 우리 가졌던 모든 그 척도, 크리테리, 범주, 척도와 가치 체계들이 엉망이었던 거예요. 자기 편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발견합니다. 그것을 뭘 한 거죠? 20세기 말에 유행했던 디컨스트럭션. 해체를 한 것입니다. 기존의 관념들을 다 해체한 거야. 그래서 재구를 하는 것이죠. 다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무하유이지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편, 보호를 가야 돼. 도하오지가. 그래서 그를 뭘 잊어버려야 돼? 나를 버려야 돼. 오상가. 나는 나를 문상가 나를 이겼단 말이야. 나를 놓아버렸다. 오상가. 앉아서 나의 존재, I forgot myself. 과마, 신재. 재입니다, 이번에. 재시랑 되겠죠. 자, 무슨 재 있잖아요. 마음을 다 깨끗이 비워내. 이런 말들을 강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런 말이 꼽추, 이런 애들, 장님, 이런 애들만 쫙 나와라. 마누라 죽었는데 웃지다. 다 똑같은데, 다행이나 죽네. 우리 이쯤 되면 굉장히 큰 거죠. 불교가 그거보다 좀 더 크죠. 그래서 나중에 불교가 진 거예요. 근데 불교가 처음에 여기 올 때는 남의 나라 갈 때 대례 말로에 번역해서 와야 되니까 저기로 오고 있어요. 장자가 가장 가까워. 딱 보니까 장자거든. 장자의 말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한 얘기들이 여기 지금 영과 무한, 양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5분 동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그 PPT를 하나, 요게 이제 2014년 12월 달에 그 서울에서 했던 겁니다. 아주 빨리 근데 왜 한자가 많으냐면요. 중국 학자들이 왔으니까 거기 동시통역이 붙었는데 그래도 눈으로 한자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자로 가능하면 바꿔놓은 것입니다. 좀 한국 사람은 불편하죠, 사실은.
이렇게 눈으로 그냥 쭉 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쭉 꽤 나옵니다. 잠재기라고 썼지만 왕필 얘기 나오죠. 반대로 얘기하죠. 부정적인 방식으로. 정언약, 바른 이야기는 마치 거꾸로 말하는, 반대로 하는 듯하다. 역설이죠. 패러독스란 말은, 독스란 말은 디스코스, 담론이고, 패라는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표면을 넘어서 있는 진실 말하기죠. 중요한 것은 내재 초월입니다. 동아시아 사유에는 내재하면서 초월. 주역에 보면 음중 양이고 양중 음이잖아요. 바로 그게 그겁니다. 음 속에 음 밖에 양이 있는 게 아니라 음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다. 이게 내재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유는 서구 사유 없어요. 그 굉장히 센 얘기예요, 이게. 그 내재하면서 초월한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양가적인 그 표현이에요. 양가를 다 함께 갖다 쓴다. 한꺼번에.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장자는 우원이고 시. 다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반야경 끝에 노자의 글쓰기 특징이죠. 부정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글자 수를 찾아서 내가 통계를 냈더니 30%가 부정구라는 거죠, 노자에는. 아니, 부정구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정상적인 글에는. 부정사가 이렇게 많이 나와. 노자 5,000원 중에 332자가 부정사다. 교차별은 먹기 위해서 하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뭐. 카이에스머스라고 합니다, 영어는.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에 쭉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게 지금 올려져 있죠. 지금 웹엑스를 보시는군요. 네. 오늘 웹엑스 지금 계속 연결 좀 버퍼링이 나서 지한 선생님 못 보고 계셔서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 교수님은 보이는데 목소리랑은 들리는데 혹시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요 파일을 공유를 하시죠.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좀 날아가는 얘기였으니까 이걸 통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네. 요 파일까지 공유를 하세요. 이 파일 PPT 이거 하나. 그 다른 거는 노장자하고 다르거든요. 조금 다르니까.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게 이런 거 아까 나왔죠. DNA 복귀 어화도 같은 게 모습이 같잖아요. 이게 교차배 어적인 상호 서로 주고받기를 하고 있다. 이게 현자의 모습하고 유사하다는 거죠. 아까 거뭇하다 할 때 그 근원으로서의 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현에서 다 나온 것이니까. 유와 무가. 흑강동진, 뭐 불교에서도 많이 쓰지만 빛과 함께하고 먼지와도 함께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갖는다는 얘기예요. 너 짬짜 중에서 뭐가 질래 할 때 딱 둘 다 할 거야. 이 모습인 거예요. 이게 동아시아에서나 가능한 얘기란 말이죠. 서구에서는 이렇게 안 하죠.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충기. 텅 빈 충만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자는 비어있다는 뜻인데 거기에 가득하다는 의미가 차 있다는 뜻이 들어있다. 가득 찬 비며 빈 가득 찹니다. 충은. 뭐 메비우스라는 말은 내가 한때 굉장히 좋아했던 말인데 메비우스 때는 하나를 꼬았는데요. 진리의 세계는 메비우스에 알죠, 여러분? 혹시 나오나? 그림이? 그림도 안 넣고 말이야. 너무했어, 이 사람. 메비우스에 잠깐 어딨나. 그것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라졌는데. 못 찾겠고요. 예수님은요, 파랑새가 어디 있나 봐요. 너 진리가 어딨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꼬아서 한 바퀴 돌리면 반대쪽으로 가서 또 한 바퀴 돌리면 그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 뒷자리가, 안 보이는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1872년에 세미얼 버틀러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가 쓴 소설이 이런 소설이 있어요. 당시 런던 사람들은 이 말이 뭘 얘기하는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에레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미얼 버틀러. 사뮤엘 BUTL이야. 하나. T가 하나 더. 소설 집 이름이 에레온이에요. 세미얼 버틀러. 에레온은 버틀러가 1872년 산업혁명이 막 진행됐을 때 공장 노동자가 해고되기 힘들어가지고 있을 때 마치 AI 시대와 같이 그때 기계 문명의 도래에 돌아가냐는 런던이 산업혁명의 발원지잖아요.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거를 가상적으로 쓴 소설이에요. 거기에 힘들어하는 쫓겨나는 인간, 공장 노동자들 등입니다. 세월부터의 에레오는 거꾸로 읽으면 돼요. 이게 반자같이 읽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반자 오른쪽부터 읽잖아요. 이렇게 읽어요. 근데 WH는 한 단위니까 그냥 놔두고요. No, WHER이가 뭐예요? No, 아무데도 없다. 곧 영어로 아무데도 없는 것이 뭐죠? 부정사 접두사인 U를 붙인 단어?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아무데도 없는 것이 이상이 아니에요. 유토피아는. 근데 그거를 지일 둘레주가 nowhere는 에레온을 nowhere로 읽는 데서부터 한 번 더 전화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렇게 읽으면 구두법이 틀렸으니까 어떻게 읽어요? Now, here로 읽자. 그럼 아무데도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렇죠? 그걸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비우스에 음란트가 있어야지만 영어에는 모비우스라고 쓰거든요. 내 카톡 사에 보면 메비우스 시프트가 나와요. 메비우스의 시프트를 여러분 노트북에서 치면 어떻게 돼요? 붕 떠서 타닥 딴 데 가죠. 순간 이동하잖아요. 시프트키 바로 기능이 하거든요. 시프트라는 것은 A에서 B로 그냥 순간적으로 양자 엉킨 같이 그냥 이동.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냥 딱 가 있어. 너무 멋있게 시프트. 진짜 멋있지 않아요? 나온 모습. 이런 그 시프트키 같은 거, 메루 시프트를 우리가 해야 돼. 누가? 그걸 깨치려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각성해서 그래서 노트와 종이를 꼭 갖고 있어요. 그게 논문거리가 되고 물을 깨치는 깨치면 깨서 침 이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깨서 칠 때 우리 머리가 하얀 대오해서 각이 막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못 잡으면 또 여전히 몽매하게 살 거 아니에요. 몽매를 해도 깨침이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수련된 삶인데. 그러니까 이 메비우스 시프트가 일어나는 게 먼저 중요한데, 메비우스 시프트는 바로, 파란색은 어디서 막, 평생조차 파란색은 없는 거야. 이 바보야. 지금 네가 있는 데가 파란색이 있는 데야. 어디.
해서 보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어디 있어야 되니까 네가 밟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저 뒷자리가 네가 있는 메비우스 뭡니까? 띠, 스트립, 메비우스 띠의 뒷면이잖아요. 네가 밟고 있는 이 발이 있는데 바로 거기가 이렇게 봐서 안 보일 뿐이지 다른 각의 눈으로 보면 거기가 네가 있는 다 깨친 거이 바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저보고 깨쳤냐고요? 묻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은 이제 노장선역에 나와 있는 페이지들이거든요. 혹시 노장선역 그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시면은 그걸 찾아서 대조해보는 또 자세한 얘기하는 페이지에 숫자가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다음 주에는 시공간의 인문학인데 그 논문은 또 역시 서구 과학 철학의 시간과 공간, 동아시아 시공간,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학 예술의 시공간적 표현이 있는데, 세 번째 것만 PPT를 만들어서 발표했고, 나머지는 다 글로 발표를 했 상태라, 만들지는 못하는데, 일주일 동안 생각해서, 어떻게 잘 좀 전달을 해드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책은 시공간의 문학이라는 책에 2020년에 나온 책입니다. 선생님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랍니까? 네네. 2020년에 나왔습니다. 역락, 부력, 낙호할 때 영. 그 제자가 해서 거기서 계속 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진 한 장 찍자고 그랬죠.